안녕하세요. 니도네도 TV입니다. 지난 10월달 파충류 박람회장에서 입양했었던 작은 팩챙이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데려왔을 때는 정말 작았었던 녀석들이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와서 어린 팩맨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팩챙이를 입양했을 때의 사육 환경과 먹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 팩맨이 된 이후의 변화와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팩챙이 시기는 팩맨 개구리와는 완전히 다른 수생생물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발달하는 폐를 통해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은 육상이 아니라 물속 환경이 기본입니다. 사육 용기는 너무 깊지 않은 수조가 좋고 팩챙이가 자유롭게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심은 팩챙이 몸 길이의 2에서 3배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팩챙이를 사육해보면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은 수심은 탈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심은 피해야 합니다. 사육 시 수온은 23도에서 28도 사이가 적정하며 23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먹이를 잘 먹지 못해 성장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급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사육을 했었던 저는 수조용 히터기를 이용하여 24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팩챙이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관리입니다. 수돗물은 반드시 염소를 제거한 뒤 사용하시고 급격한 수온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받아둔 물을 사용하세요. 수질 관리를 위한 여과기는 유속이 강한 타입은 피하고 없거나 아주 약한 스펀지 여과기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이즈가 큰 수조에서 사육을 하면서 유속이 빠른 여과기를 사용하여 수조 안에 유속이 빠른 장소도 만들어주고 돌과 수초로 유속이 느린 곳도 만들어서 팩챙이가 활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물은 완전 환수보다는 부분 환수를 자주 해주는 방식이 팩챙이에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팩챙이의 먹이는 성체인 팩맨과 전혀 다릅니다. 초기에는 육식성 열대어 사료를 먹이로 사용했고 성장하면서 냉동 장구벌레를 먹이로 주었답니다. 팩챙이의 몸이 동글동글하고 입이 아주 작기 때문에 열대어처럼 먹이를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있는 냉동 장구벌레가 제일 좋은 먹이인 듯합니다. 먹이는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소량을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냉동 장구벌레를 조금 주었답니다. 먹이 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남은 사료는 바로바로 제거해서 수질 오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사육장에서 키운다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팩챙이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 바로 팩챙이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 마리를 한 곳에서 사육하면 먹이 경쟁도 심해지고 서로를 먹이로 오해해서 동족 포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사는 피해야 합니다. 저는 팩챙이 4마리를 입양했었는데 합사하여 사육하는 과정에서 제일 덩치가 작은 팩챙이 1마리가 죽었답니다.
물론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한 번씩 덩치 큰 팩챙이들에게 공격받는 듯한 장면들을 몇 번 본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은 팩챙이 3마리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작은 어항으로 옮겨서 사육하였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작은 돌기처럼 보였던 뒷다리는 어느새 마디도 보이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발가락도 커졌습니다. 팩챙이를 사육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올챙이의 앞다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는지요? 처음에는 앞다리도 뒷다리처럼 작은 돌기가 자라서 앞다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피부 속 안에서 앞다리가 조금씩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팩챙이 옆구리 쪽에 볼록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 피부 속에 앞다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짠하고 앞다리가 쑥 나왔었죠. 팩챙이의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변태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시기에 팩맨의 모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팩챙이 시기에는 몸 전체가 진한 갈색으로 동일하지만 변태 단계부터는 등 쪽부터 고유의 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입양한 팩챙이는 모두 일반적인 초록빛이 많은 팩맨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란색의 모포도 기대했었지만 아쉽게도 초록색 계열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가미가 사라지고 폐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수면 위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경사면이나 얕은 육지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수면 위로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수조 안에 수초도 넣어주고 평평한 돌을 겹겹이 쌓아서 물 밖으로 점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변태 중에는 먹이를 거의 먹지 않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태하는 과정에서 팩챙이의 꼬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는 동안 꼬리의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팩챙이 시기 때와는 다르게 물속보다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냉동 장구벌레를 물속에 넣어 주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꼬리가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개구리 형태가 되면 이제 팩맨 사육 환경으로 천천히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물속 생활이 아니라 습한 육상 환경이 중심이 되고 먹이도 움직이는 생먹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먹이를 잘 먹지 않더라고요. 팩챙이 꼬리가 모두 사라지고 나서 처음으로 먹이를 먹은 것이 아마 20일도 훌쩍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팩챙이가 변태하는 동안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 후 거의 한 달 정도는 먹이를 먹지 않은 듯합니다. 그 사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죠. 어떻게든 먹이를 먹여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귀뚜라미도 줘보고 팩맨 전용 먹이도 줘봤지만 실패를 거듭했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밀웜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팩맨이 처음으로 먹이를 먹었던 날 정말 안도의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후 먹이는 이틀에 한 번 밀웜을 2마리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변태 과정엔 먹이를 거의 먹지 않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팩맨의 사육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꼬리가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개구리 형태가 되면 이제 팩맨 사육 환경으로 천천히 전환해줍니다.
이때부터는 물속 생활이 아니라 습한 육상 환경이 중심이 되고 먹이도 움직이는 생먹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팩맨 사육장의 크기는 활동성이 많지 않은 습성 때문에 몸집의 4배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땅을 파고 들어가 숨는 습성이 있어서 코코피트나 수태가 좋습니다. 또한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서 코코넛 껍질이나 작은 동굴형 장식물을 넣어주면 안정감을 느끼고 몸을 담글 수 있는 얕은 물그릇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이 삼킴 사고인데요. 먹이를 먹을 때 바닥재나 주변의 작은 물건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육장 내부의 청결과 수질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배설물 주위의 바닥재나 작은 물그릇은 1에서 1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팩맨 발가락이 물에 잠길 정도의 물을 채우고 한쪽에 수태를 깔아서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육장 내부 청소 및 습도 관리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저만의 사육장입니다. 작은 팩챙이로 시작해서 지금의 팩맨이 되기까지 환경과 먹이만 잘 맞춰주어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팩맨 개구리를 입양하시려는 분들이나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장 영상도 계속해서 기록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